안녕하세요. 불면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고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노인분들에서 흔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잠자는 게 힘들다 하는 호소들을 내과 의사로서 굉장히 많이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세 분을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불면증을 약 없이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이나 유튜브가 나갔는데 좀 길게요. 그런데 그거를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않은 분도 있어서 오늘 다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도 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도 불면증을 완쾌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약간 비슷하지만 추가 설명을 한 불면증의 해소법, 불면증의 완쾌에 대해서 추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면증 하면 많은 분들이 다 경험을 해봤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지금 LA에서 한국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불면증에 대한 이제 수면제가 처방이 되잖아요. 그 수면제가 굉장히 너무 많이 처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LA에 오기 전에는 그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받고 5분 정도 받나 이 정도밖에 안 받고 그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을 주로 받는데요. 그 백인, 흑인, 히스패닉 이런 미국 사람들 층에서는 마약 문제가 더 많죠. 이제 중독성이 있는 몰핀, 바이크덴, 달라딜 이런 마약 처방전 때문에 의사들이 곤욕을 겪는데 한인타운에서 와 보니까 이런 마약 종류의 그 마약 진통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문데요. 그런 반면에 그 수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수면제를 마약하는 약과 비교를 했냐면요. 수면제도 의존성이 있습니다. 나쁜 말로 중독이지만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것으로 의존성이라고 하죠. 그 의존성이 있는 것이 수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결과적으로 중독성의 약이기 때문에 이 처방전도 제가 이제 오피스에서 쓰는 처방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피를 해서 그냥 처방전이 있고 이런 종이에 있는 다른 마약 처방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마약 처방전은 우리가 카피를 해가지고 못하게 우리가 지폐처럼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가면 이쪽에 부분에 색깔이 바뀔 정도로 이렇게 다른 특수 제작된 그 처방전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냐면 마약 처방전은 이런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따로 써야 되고 컴퓨터로도 보낼 수도 없고 팩스로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면제는 이런 마약 처방전에 써야 됩니다.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케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메디케어 환자분들한테서 수면제가 막 나가게 되면 메디케어에서도 이런 노인층에 이런 의존성이 있는 것을 진짜 왜 줘야 되는지 이거를 다른 약으로 고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경고문 같은 편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수면학회, 신경정신과 이런 데에서도 수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거를 추천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의사들이 그거를 처방을 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와가지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먹었는데 닥쳐줘가 뭘 알아. 나는 이거 없으면은 잠을 못 자가지고 죽으니까 나는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써준다 하면 화를 벌컥 내고 그렇게 되죠. 자, 이 행동 자체가 벌써 의존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그럼 10년 동안 먹었다는 문제점을 지금 저한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 자, 뭐가 없으면 뭐를 못 한다. 이거는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결과적으로 환자가 나는 이 약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긴 사람이다. 시인을 한 거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존성이 안 생기게 장기 투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많이 이제 지금 수면제가 처방이 됐기 때문에 저도 오늘 3분이나 오셔가지고 수면제나 이제 불면증 때문에 호소를 했는데 오늘은 재수가 좋게 생면 3분 다 제가 여기에 교육을 하고 개몽을 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비디오까지 만들다고 하니까 이제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 위해 하고 이제 끝났는데 어떤 날은 이제 화를 버럭버럭 내시면서 당신이 뭐가 알아 내가 10년 동안 이거 했는데 수면제 당장 써주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을 컨빈스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처방이 됐고 그러다 보면 써주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쓰다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뭐 달라고 하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써주죠. 뭐 그건 오늘은 안 필요하세요 하면서 써주고 저는 그게 지금 학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다가 수면제를 먹고 주무시다가 밤중에 일어나면 혼동이 살짝 되세요. 그래 혼동이 살짝 돼서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특히 이제 넘어지거나 이런 문제. 만약에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수면제를 먹고 자가지고 약간 혼동이 왔다. 자, 5초 동안 혼동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 밤에 자다가 일어나시면 1, 2초 만에 내가 여기가 어딘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대에 딱 올라왔는데 이게 내가 다락방을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침대에 있는데 위에서 평지라고 생각하고 침대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 발을 딱 디뎠는데 허공이잖아요. 그래서 탁 해서 넘어져가지고 뭐 골반을 다친다든지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침대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그 대퇴부 골절이 생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침대가 뭐 되게 이 정도밖에 안 높은데 어떻게 여기서 떨어졌는데 뼈가 부러졌냐고 골다공증도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침대에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라 침대가 평지인 줄 알고 완전히 일어선 거예요.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서가지고 걷기 시작하니까 풍 떨어졌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몇 피트에서 뭐 7, 80cm 위에서 떨어진 거다 보니까 발을 헛디뎌서 그래서 이제 다리에 골절이 생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수면제를 먹었을 때 밤에 살짝 그 혼동하는 시간은 솔직히 1초, 2초면 됩니다. 1초, 2초면 충분하게 그분이 혼동을 해서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시간이 2초밖에 안 걸리죠.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혼동을 일으키는 수면제를 복용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다른 문제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제일 큰 게 이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뭐 일단은 수면제, 오늘 수면제 얘기가 아니라 수면제를 먹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불면증이 있다는 의학적인 데피니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일단 누워서 잠을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총 잠자는 잠이 들어서 계속 유지하는 시간이 짧거나 이런 거를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분들은,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죠. 불면증, 물론 이제 누워가지고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그게 불면증 맞는 건데,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하시면,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1시간밖에 못 잤다. 뭐 많으면 2시간 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수면제를 지금 지난 10년 동안 먹으면서 1시간, 2시간밖에 못 잔다. 낮에 잠도 안 잔다. 이래요. 자, 그 말을 했을 때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찰이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어떤 분이 한 달 동안 아니면 1주, 2주 동안 1시간밖에 못 자고 진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한숨도 못 잤다? 한숨도 못 자가지고 4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환자는 진짜로 나는 1시간밖에 못 잤다. 아니면 하나도 못 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와이프나 남편이 같이 오신 분은, 그분 중에 이제 관찰을 잘 하시는 분은 그러죠. 뭘 또 한 잠도 못 자, 어제 잤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환자는 자기는 못 잤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못 잔 거는 꼭 진짜로 못 잤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무시긴 했는데 자신은 잤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 많이 있죠. 밤에 10시에 딱 자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눈을 감았다가 딱 뜨자마자 보니까 아침 6시, 7시였다. 자기는 10시. 눈을 감았다 뜨면은 8시간이 지났어.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럼 8시간 자신은 눈을 깜빡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은 8시간, 9시간이 흘렀죠. 자, 8시간, 9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불면증이라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시에 누우세요. 10시에 누웠다가 자야 되는데 눈을 감아요. 자야 되는데 오늘도 잠이 안 오네. 왜 잠이 안 오네. 죽겠다. 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하세요. 자야 되는데 시계를 봐요. 10시 반. 벌써 30분 지났다. 자야 되는데 또 시계를 딱 봐요. 11시. 또 못 자네. 그러다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자야 되는데, 근데 또 내일 또 이렇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하나. 자야 되는데 시계를 보면 11시예요. 오늘 벌써 또 2시간 지났네. 자야 되는데 하면서 시계를 보면 12시. 또 못 잤구나. 자, 실제로 이런 분들 중에 계속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깜빡했을 때 7시간을 자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10시 반까지는 못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시 반에 깜빡하면서 눈을 딱 잡아가지고 20분을 잤다가 딱 끊었는데, 자기는 20분 동안 잤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눈을 감고 있는데 자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20분 자고 시계를 보니까 11시. 그러고 잘못 잤다, 못 잤다, 자야 되는데 하고 눈을 감고 있다가 도저히 자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딱 보니까 12시. 자, 그 1시간 동안 50분 동안 주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은 50분을 잤다고 생각을 못할 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진짜로 못 주무셔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있다가 4시부터 5시에 깨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는데, 자, 5시에 깨면은 그 낮에 또 절대 안 잤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1시간 자고, 그 다음날도 1시간. 자, 이런 분은 100%, 99.9%가 아니라 100% 틈틈하게 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낮에 드라마를 보다가
깜빡. 자기는 깜빡이었는데 실제로 시간은 20분, 30분이 지나가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여성분이 자기는 1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는데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뭐 안 잔다고 하면서 뭐 드라마 보다가 보고 있으면 자고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기는 안 잤다고 한대요. 자, 그럼 그것들을 모아보면 5시간, 6시간을 주무십니다. 밤에 1시간 자고 또 30분 자고 또 1시간 자고 또 1시간 자고 자기는 안 잤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로 잤다고 생각하는 시간 2시간 그러다 보면 한 4시간 주무시고 낮에 1시간 주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잠을 청하는데 자려고 하는 시간부터 잠이 드는 시간까지가 오래 지체가 됐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그 숙면 시간이 조각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잠은 수면 시간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 결과적으로 잠을 자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흩어진 잠을 밤으로 몰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각조각 분산된 잠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밤에 하기 위해서는 낮에 진짜로 주무시지 말아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깜빡깜빡 자기는 모르지만 깜빡깜빡 하는 걸 없애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닌다든지 책을 보거나 TV를 보는 걸 하시면 안 돼요. 낮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책 보면서 이렇게 꿈뻑꿈뻑 하거든요. 제가 레지던트를 했을 때 또 꿈뻑꿈뻑 하는 당직하고 나서 꿈뻑하고 의대를 다닐 때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가는데 7층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고난 잠을 자요. 그러면 7층에 올라왔을 때는 너무 개운해요. 1층에 이제 딱 하면 환자들도 타니까 1층에서 2층에 쉬고 2층에서 4층에 쉬고 5층에 쉬고 7층을 자게 돼요. 제가 당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는 2시간 자고 그저께는 3시간 잤다. 이러면은 그 다음날에 그렇게 잔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품질이 좋은 수면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로가 확 깨죠.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면을 자면 품질이 나쁜 그 수면을 30분을 취한 것보다 그 1분의 수면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불면증 없애려면 그 30초 1분의 수면도 없어야 됩니다. 낮에는. 그래야지 그런 품질 좋은 1분의 수면을 했으면 밤에 거기에 대한 좋은 수면을 낮에 했기 때문에 밤에는 졸리지가 않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진짜로 30초든 1분이든 깜빡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졸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주어진 시간에 취침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불면증이 걸리신 분의 공통점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나 자야 되는데 왜 못 잘까? 내일 또 일하려면 너무 힘들 텐데 자야 되는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불면증으로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조각조각으로 자든 어떻게든 잠은 자요. 잠 못 자서 죽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날 피곤은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언젠가 그 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면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조각조각 자든 어떻게 자든 내가 그 수면 때문에 수면을 못 자서 죽지는 않고 단지 그냥 내일 조금 피곤할 뿐이야. 이래 생각하면 오늘은 그냥 오늘 못 자면 그냥 자지 말지 이렇게 하고 그냥
잠이 안 오면 나가서 뭐 책을 읽든 밤에는 책을 읽든 뭐를 하든 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해야 될 거, 밀린 거 해야 될 거 하시고요. 그게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침대에서 계속 누워 계시면 안 돼요. 내가 딱 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올까? 내일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침대에서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방에 가서 그냥 책 읽으세요. 아니면 내일 꼭 해야 될 거를 미리 그냥 하세요. 부담 없이 하세요. 그냥 부담 없이.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부담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4시까지 하니까 피곤하네. 아니면 2시까지 했으니까 피곤하네. 피곤해가지고 내가 졸릴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가서 다시 누우세요. 누우셨는데 또 잠이 안 오네. 왜 이렇게 안 올까? 또 이렇게 했는데 안 오네. 생각이 들면 다시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졸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그 순간 빨리 가가지고 침대 가서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바로 잠이 들어요. 자, 잠이 들었는데 이게 새벽 2시가 될 수도 있고 3시가 될 수 있고 4시가 될 수 있고 5시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시간이 돼서 잠이 들었든 상관없이 내가 6시에 기상을 해야 되면 무조건 6시에 기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7시까지 자는 사람이라면 7시에 무조건 기상해요. 내가 6시 50분에 잠이 들었어도 7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7시에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럼 7시에 일어나서 10분밖에 못 잤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7시 기상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고 하루를 열심히 사세요. 낮에는 되도록이면 책을 읽지 말고 졸리니까. 책을 읽어도 꾸벅꾸벅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막 활동적인 걸 해서 잠을 안 자고 그 다음날 졸린 시간에 그대로 주무시면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무시면 그리고 그 다음날 7시에 정확히 깨고 그렇게 진짜로 했다면 3일 만에 거의 수면 복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3일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낮에 꾸벅꾸벅 졸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낮에 햇볕을 많이 보는 그 활동적인 거를 안 했든지 계속 앉아가지고 나는 드라마를 낮에 보세요. 환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아무리 안 졸았다고 해도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멍 때리잖아요. 멍 때리다가 깜빡했는데 깜빡하는 사이에 솔직히 자신은 깜빡이에요. 그렇지만 30분, 40분 잔다고요. 옆에서 보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남편이나 부인 있는 분들은 그러지 말고 가서 누워서 자 이런 말 들으셨죠? 깜빡했으면 그런 말 안 나오죠? 그런 말 나오는 이유가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는 이러고 있거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야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이러죠.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시고 절대로 낮에 그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걸 안 하면 밤에 중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수면의 완치 치료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 하면은 며칠 만에 다 해결이 됐는데 못 고치신 분들이 공통점은 안 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뭐 드라마 보는데 나 앉았는데 뭐 닥터조가 말해도 나 앉아 이러면서 혼자 사시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사시니까 심심하고 그러다 보면 뭐 성경책 조금 읽다가 TV 보다가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는 앉았다고 생각하지만 잠 자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못 고쳐요. 못 고치기 때문에 고치려면 자기가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계속 뭘 하고 1초라도 깜빡인 시점이 없이 계속 활동하시면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단순히 수면제를 먹으면 굉장히 품질 좋은 질 좋은 수면을 충분히 하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야 수면제를 매일마다 처방을 하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제를 하면 밤에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1초, 2초, 3초의 혼동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안전사고가 나서 제 환자분처럼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하는 그런 일이, 다행스럽게 기부스는 다행이죠. 잘못해서 넘어져서 머리를 깼다거나 해서 뇌출혈로 해가지고 사망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년 동안 수면제 먹었는데 그런 일 없었다. 자, 20년 동안 수면제 먹었는데 그런 일 없었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2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건강하고 젊었었죠. 50대가 밤에 혼동하는 것보다 70대가 돼서 밤에 혼동하는 게 훨씬 높죠. 수면제를 안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치매기가 없어도 노인분들이 새로운 데를 가시면은 밤에 주무실 때 전등을 조금 희미하게라도 켜놓으라는 말이, 밤에 어두워가지고 딱 일어났을 때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매라고는 하지 않죠. 뭐 한 10초 정도 내가 어디 방향으로 누워 있는지 아니면 어디 있니, 그런 거 혼동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늘이라도 수면제를 끊는 방법을 해서 불면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세 분한테 수면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불면증에 대한 그 해소법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녹화해서 바로 올려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 제가 2회에 걸쳐서 수면 불면증에 대해서 한 유튜브 방송 옛날에 했던 거 있는데요. 그거 다시 보셔도 되고요. 오늘 방송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관점 몇 가지가 추가 설명됐으니까, 그 수면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